그 다음에 분양주택을 다 삭감을 하고 임대주택을 크게 늘리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 청년들은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임대주택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일괄해서 합의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아쉽게도 국회의장님의 고뇌에 찬 제안을 우리 당에서는 지금 당장 수용하기가 어렵고 좀 더 논의해서 보류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심의 처리하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우리나라의 성장과 분배 전략의 근간이라 할 것입니다. 국가 경제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정치적 입장이나 이익을 앞세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산안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고뇌에 찬 중재안을 제시해 주신 국회의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의장님의 중재안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고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세 문제입니다. 정부 안에서 법인세를 3%포인트 인하해 온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외국과의 세율 격차를 줄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일자리를 확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측면은 세율 체계를 간소화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현재 4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3단계로 줄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중국도 단일 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세율 체계 간소화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1%포인트만 인하를 하게 된다면 세율 체계 간소화라고 하는 취지는 달성하기가 불가능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 다소 미흡하게밖에 달성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은발의 오줌 누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1%포인트 인하는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들이라고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에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예산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대 의견을 달자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꾸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금년에 설립되어서 정상적으로 활동이 진행 중인 기관들입니다. 일단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되 권한 있는 기관들에서 적법성 결정이 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예산 집행을 즉시 중단하도록 그렇게 부대 의견을 달아야만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내에 국단위의 하부기관의 신설 여부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현재 639조의 예산 중에서 5억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지만 그 5억뿐만이 아니라 다른 쟁점들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해서 타결을 해야 되고 합의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분양주택을 다 삭감을 하고 임대주택을 크게 늘리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 청년들은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임대주택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 되어야 합니까? 아울러 세법 부분에서도 아직 이견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의 범위라든지 검투세 유예와 관련해서 두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그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정권 거래세라든지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일괄해서 합의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아쉽게도 국회의장님의 고뇌에 찬 제안을 우리 당에서는 지금 당장 수용하기가 어렵고 좀 더 논의해서 보류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발언하십시오.